11억 5천대에서부터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억 내지 1억 5천 올라간 상태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작고 매도자 기대 심리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 있는 건데 2, 3월 가격이면 계약으로 완결이 잘 안 돼요. 크게 오르면 막 팔고 싶고 떨어지면 좀 불안해하고 이런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거래량이 또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재건축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신축 아파트를 기수로 준강남에서 강남 4구로 발돋움한 강동구. 서울 동쪽 끝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뜨겁게 집값이 올랐던 강동구의 집값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기나긴 눈치 싸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1년째. 올해 초와 달리 최근 일부 반등 소식이 들리지만 진짜 반등의 신호탄인 추격 매수는 요원합니다. 금매를 잡으려는 매수자와 더 이상은 포기 못한다는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강동구 고덕지구의 집값을 브릿지가 체크했습니다. 강동구가 주목받은 건 2021년 부동산 호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높아진 강남의 집값 때문에 수요자들이 향한 곳이 바로 서초구의 서쪽인 동작구, 그리고 송파구의 동쪽인 강동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후 준강남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강동구는 과거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재정비가 송파구에 이어 순차적으로 진행됐죠. 고덕지구에서 시작된 주공단지 재정비 사업은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둔촌주공으로 이어졌죠. 브릿지가 찾은 곳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가 진행돼 현재는 강동 최대 주거지로 자리 잡은 고덕지구입니다. 준강남을 넘어 강남 4구로까지 불렸던 강동구는 송파구 잠실의 집값 상승만큼이나 뜨겁게 불타올랐는데요. 그러나 강남 3구의 집값이 꺾인 것처럼 강동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5천 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단지이자 강동구 고덕지구 대장아파트인 고덕동 고덕크라시움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10월 16일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은 올해 3월 2일 12억 8,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억 2,600만 원, 36% 하락했죠. 최근 저점 거래 이후인 4, 5월 들어선 15억대 수준으로 일부 반등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인 이달 4일 같은 면적 거래는 15억 3,500만 원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여전해 거래량 회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덕지구가 품고 있는 상일동역을 기준으로 남쪽, 그라시움의 반대편인 상일동 일대 아파트는 어떨까요? 많이 내려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상일동 고덕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7월 24일 16억 8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주요 단지만큼 올랐었죠. 그리고 올해 2월 24일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0억 원 이하로 돌아온 거죠. 최고가 대비 7억 3천만 원, 43% 하락했습니다. 그라시움 다음 큰 단지도 냉기가 가득합니다. 상일동 고덕 아르테오는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국평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4월 4일 19억 8천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금, 중개료 등 계약금의 비용까지 추가하면 실제 이 집을 구하기 위해 20억을 넘게 썼겠죠. 그러나 약 한 달 전입니다. 지난 5월 2일 12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보다 6억 8,700만 원, 34%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단지는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는 2021년 8월 29일 1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23일 10억 500만 원, 2년 전보다 6억 8천만 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상일동 일대 아파트들도 저가 거래 후 다시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와 롯데캐슬의 이달 거래는 12억 원 수준, 아르테오는 15억대로 올라섰습니다. 덩달아 호가도 최근 거래보다 일부 상승했는데요. 현장에선 오른 호가로는 계약되지 않고 수요자들은 최근 매매가보다도 낮은 가격을 찾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1년도 22년 전반기까지 21년 상반기까지는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84 기준으로 16억대가 보통 17억 이렇게 가고, 그런데 이제 22년 10월 이후부터 1, 2억 떨어지다가 16억, 17억 하던 게 13억, 12억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1억 5천대에서부터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억 내지 1억 5천 올라간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건수가 많이 안 일어나요. 거래량에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작고 매도자 기대 심리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 있는 건데 2, 3월 가격이면 할 사람이 하나둘씩만 타진을 하는데 계약으로 완결이 잘 안 돼요. 강동구가 강남 서초 그리고 최근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송파구 잠실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지역은 영끌족의 매수처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강남으로 먼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영혼을 끌어모아 사기엔 비싸요. 더구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이었던 9억, 15억을 넘어선 곳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산가 투자자들의 투자처는 또 아닙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강동구에 집을 가지신 분들의 상당수는 실거주자들입니다. 고덕지구의 신축 아파트는 전부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또 그대로 입주하신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실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분담금 등 일부 비용을 제하면 오른 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었죠. 침체가 시작되자 더 내려가서 팔 이유가 없고 일부 금융비용 등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 즉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고요. 특히 실거주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 거래 물량으로도 가격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오르면 막 팔고 싶고 떨어지면 좀 불안해하고 이런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가격이 회복하면 실수요자가 감소하고 거래량이 또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지구의 집값을 체크했습니다. 강남 서초의 집값이 같이 움직인다면 강동은 송파와 일부 연동돼 있습니다. 한참 훈풍이 불던 2021년 강남 4구로까지 추앙받던 강동의 위세는 다소 꺾인 모양입니다. 특히나 둔촌주공의 입주와 천호 등 구시가지 지역의 개발까지 이어진다면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내 집 마련에 앞서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브릿지가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